해리 케인이 멀티골을 기록했음에도 손흥민보다 한참 부족한 퍼포먼스를 드러내 거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A매치 평가전이 모두 끝난 지금 손흥민에 대한 평판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의 없다시피 한 전술은 수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만약 우리 대표팀이 튀니지와 약체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를 챙긴다고 해도 감독의 역량이 아닌 선수 개개인의 기량일 것이란 비판이 쇄도했는데요. 실제로 두 번의 A매치 모두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첫 득점이 나오며 이는 현실이 됐으나 이번 평가전 이후 팬들 사이에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긍정적 반응도 많았습니다. 월드컵 예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감독을 교체할 시간 자체가 없다는 점 외에도 손흥민을 중심으로 뭉친 대표팀이 순수 체급만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대표팀 선수단의 면면을 확인해보면 포지션별로 세계적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늘어나 손흥민을 지원해줄 동료가 없다던 기존의 대표팀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우선 EPL 득점 랭킹 4위에 오른 또 다른 한국 선수 황희찬은 최근 차면 들어간다고 할 정도의 수준 높은 결정력을 자랑하며 손흥민에 비교할 만한 전 세계에 몇 없는 피니셔로 이름을 날려 손흥민에 쏠리던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부상을 털어내며 어느새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 이강인은 특유의 창의적인 패스와 수비수 한두 명 정도는 순식간에 바보로 만드는 드리블로 손흥민과 함께 게임을 만들어나가 한국의 공격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술이 없다시피 한 한국 대표팀이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 김민재는 한국의 고질적인 약점이라 평가받는 수비 라인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다이어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만 봐도 김민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그의 넓은 수비 커버 범위는 사실상 한국의 수비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이보다 더 완벽하고 찰떡인 센터백은 전 세계를 놓고 찾아봐도 없다는 평가와 함께 이들이 버티는 한국은 역대급 황금 세대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데요. 게다가 손흥민은 직접 경기를 뛰며 시시각각 상대의 빈틈을 파악하고 전술적 지시를 내리는 등 이미 토트넘에서 감독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만큼 선수들을 풀어놓는 클린스만 감독과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어쨌든 결과가 긍정적인 만큼 이제는 선수들을 믿고 응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보며 옆나라 중국과 일본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가오는 11월 한국과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하는 중국은 현재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으며, 아시아는 진작에 넘어섰고 월드컵 우승이 가능하다는 자화자찬이 가득했던 일본 역시 기겁하긴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최근까지도 승리가 없던 한국 대표팀을 평가절하하기 바빴던 일본은 클린스만 감독 스타일에 적응한 듯 개인의 센스를 극대화하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원래부터 일본 내에서 유명했는데, 놀라운 건 이강인으로 일본 내에서 쿠보의 라이벌로 알려진 이강인은 비교적 전술에서 자유롭기로 알려진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김민재의 헤더를 도운 것도 모자라 필드골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게다가 손흥민처럼 이강인도 경기 중 전술 변화를 건의하는 등 남다른 통찰력을 과시했는데, 튀니지전에서 나온 이재성과의 스위칭이 그 예로, 이재성은 부지런히 뛰지만 측면을 확실하게 붕괴시키는 유형이 아니었던 만큼 이강인은 그에게 중원 싸움을 일임하고, 반대로 이재성의 위치에서 자신의 강점인 드리블 돌파로 측면을 붕괴시켜 한국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던 것이죠. 때문에 일본에선 한국의 전술을 얕잡아보긴커녕 오히려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프리킥과 세트피스에서도 놀라운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어 한국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굴절된 패스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따낸 튀니지를 한국은 4대0으로 제압했던 만큼 일본 내에선 한국과의 경기는 어려운 정도를 넘어 필패가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국가대표에 소집되는 기간이 짧은 만큼 선수 간 호흡을 맞추기 위해선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감독이 교체되며 선수 구성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조직력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그 증거이며, 그로 인해 비교적 약팀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은 대표팀 선수 간 조직력을 극대화해 개개인의 격차를 극복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은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변했음에도 각자의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다. 문제는 그들에게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 아래에서 처음 경기를 가질 때만 해도 불안함이 가득했으나 세계 최정 상급 팀에서 주전인 것도 모자라 각자의 팀을 이끄는 에이스 손흥민과 김민재는 각자 세계적인 전술을 몸으로 직접 겪으며 대표팀에 전파시켰고, 손발이 맞지 않던 조직력도 폭발적인 스피드로 커버하던 그들은
이제 대표팀의 속도감에 익숙해진 듯 조직력까지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에 강하던 한국의 저력은 결국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라며 손흥민을 비롯한 B클럽의 주전 선수들이 빠르게 대표팀을 안정화시켰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다양한 능력에 놀라워한 건 옆나라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었는데요. 이탈리아와 일전을 치르며 3대1 승리를 따낸 잉글랜드가 그 주인공으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케인의 아쉬운 움직임 속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느낄 수 있었다며 EPL 프리미엄에 의한 거품을 걷어내면 잉글랜드의 진짜 현실을 보게 될 거라는 비판을 쏟아냈는데, 케인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했음에도 팬들이 손흥민과 비교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케인이 계속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역대급 스쿼드라며 온갖 기사를 쏟아낸 것과 반대로 기대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덕분에 영국 선수들 몸값에 거품이 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PL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이며 그만큼 많은 돈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가 모여드는데, 영국 선수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리그 규정상 그들의 몸값은 원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몸값만으로 잉글랜드의 실력을 평가하면 실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선수들도 전례 없는 스쿼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실정이니 팬들의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심지어 케인은 기대를 내려놓고 봐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멀티골은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페널티킥과 행운으로 만들어졌는데, 물론 페널티킥을 실패 없이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단 한 번의 PK도 없이 득점왕을 차지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손흥민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고, 이탈리아 수비진의 어이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멀티골 역시 잉글랜드가 지향해야 할 전술이 아니었던 만큼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케인은 메디슨과 호흡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케인이 관여되지 않았던 벨링엄과 레시포드의 역습만이 잉글랜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일한 골이라고 할 수 있기에 영국 팬들 사이에선 손흥민을 보유한 한국이 부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손흥민은 영국이 겪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가 만들어낸 역습은 물론이고 메디슨과의 호흡 문제도 이미 토트넘에서 증명한 바 있으며, 굳이 PK 없이도 골을 만들어낼 엄청난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실상 당장 손흥민이 귀화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해도 케인을 밀어내고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잉글랜드 리그의 거품을 꼬집는 한편 손흥민의 거짓말 같은 재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팬들은 사실 케인이 못한 건 아니다. 오히려 스트라이커다운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메디슨인데 언제까지 케인과 메디슨을 따로 떼어놓고 경기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흥민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같은 위치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메디슨을 기용해보다 다양한 공격 전술을 시도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야만 낭비되는 자원 없이 잉글랜드의 100% 전력을 활용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라며 손흥민과 케인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한탄했는데요. 때문에 현지에선 다음과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몸값은 오늘이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는 아직까지도 진화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케인이 못하는 걸 손쉽게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오늘은 투데이였습니다.